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이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얘기할게요. 자, 먼저 이걸 봐주세요. 이거 편집인 거. 자, 한 장 넘기셔서 2학년 거 봅니다. 저 3페이지. 저기 그 2페이지 밑에 한국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나오고 그 밑에 생명과 환경 이렇게 세 과목이죠. 2학년 분들은 그 세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에 뭐 들은 분들은 이미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요걸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한 몇 분 안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먼저 봐주세요.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자, 넘기시면 콘텐츠 있죠. 파트 1, 2, 3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과제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 순서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자, 한 장 넘기시면 먼저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그 과제물의 유형이 나와요. 유형을 보시면 그 유형 보세요. 감상, 논술, 설명, 그 다음에 방안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사례를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습과제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라는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을 하라 그러면 책, 영화, 공연 등을 보고 그걸 감상문으로 작성하면 되고, 논술은 논하시오, 비판하시오,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오라고 끝에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논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술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정리하시오. 이거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예. 그리고 방안 제시와 사례 제시는 거의 이제 우리 과제문은 방안 제시, 사례 제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여기 감상, 논술, 설명 위에는 다 여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 그 과제물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서술형 과제이다. 예.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4장을 작성해라, 5장 작성하라, 이렇게 몇 장을 작성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요걸 참조하시면 돼요. 보시면 그 이미지를 보세요. 이미지를 보시면 먼저 이제 계획, 글쓰기, 제출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표절은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9페이지에 보시면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박스 있는 거 보세요. 박스 있는 거 보시면 이건 내용을 알지만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0점에서 30점까지 부여가 되는데 0점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0점도.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제출하라 그러면 이제 제출한 날짜가 있죠. 1차 제출, 1차 정시의 기간에 제출하는 거는 30점부터 점수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1차 연장한 기간에만 제출했다 그러면 1점이 감점이 되고 2차 연장되면 2점이 감점돼가지고 시작합니다. 1차 연장이면 29점부터 시작하는 거고 2차 연장 기간에 제출했다 그러면 28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넘겨서서 10페이지 보시면 과제물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악하면 이제 어떻게 작성할 건지 문제 파악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넘겨보시고, 우리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우리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가서 이제 자료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학술 자료에 대한 사이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중앙도서관 첫 화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있으니까 중앙도서관 기능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 1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이걸 참고하셔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보면은 이제 형식을 갖추죠. 이제 글쓰기 하는데 형식을 갖추는데 이 작성한 하나의 예가 나온 겁니다. 이 예는 지금 4에서 5쪽이라는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자, 1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목차를 어떻게 달 건지 그 목차 다는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위에 보세요. 서론 10%, 결론 10%, 많게는 15%씩 잡아도 돼요. 서론 15%, 결론 15%. 그냥 10에서 15% 정도의 서론 결론을 잡고 나머지
본론을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본론을 잡으면 돼요. 비율이 그 정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박스 3개가 있죠. 이거는 목차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목차를 정하시면 됩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10% 여기 책은 10% 우리가 본론을 80% 잡았는데 그 한 예를 본 거예요. 만약에 이게 6쪽이다 그러면은 6쪽이었을 때는 서론은 어디다 두고 결론은 어디다 두고 본론은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 장수마다 이제 배분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꼭 이것까지 꼭 지킬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그래서 서론 10에서 15%, 본론은 80% 내외, 그 다음에 결론도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자료를 내가 참고했다 그러면은 그걸 인용을 해야 되겠죠. 각주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용하는 데는 각주를 다는 방법이 있고, 우리 만약 작성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참고사항이라 해가지고 또 써줘야 돼요. 그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를 보면 인용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그리고 이제 22페이지는 참고 문헌 해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 결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작성해주는 거예요. 작성해주는데 참고 문헌 작성했을 때는 이미 글쓰기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제일 끝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용에는 페이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 문헌에는 페이지가 안 들어가요.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는 이제 태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읽어봐 주시면은 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는 이제 확인하기가 뭐냐면 제출할 때 뭘 반드시 하라는 거죠. 거기서 보시면 이제 확인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 돼 있죠.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편집 태고하는 그런 파일인지 최종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그 다음에 위배되는 사항, 글쓰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표지 양식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표지 양식은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제출하는 그 표지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파일명을 작성하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학기에 한 번씩 제출하지만 대부분 잊어먹어요. 자주 쓰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파일명을 보시면 먼저 과목명을 먼저 써주시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학번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출하시는데 제출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하라 그랬죠. 제가 파일을 한번 열어보라 그랬어요. 제출하는 그 파일을. 그래서 파일이 열리면은 완전하게 이제 제출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파일이 안 열린다 그러면 그 파일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Q&A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이게 표지죠. 우리가 쓰고 있는 과제물 표지죠. 과제물 표지에 보면은 이제 온라인 제출용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 유형, 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꼭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메일을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유형, 공통인지 A에서 E형인지, 그리고 이제 과목명은 제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과목명은 웬만하면 워드 치지 말고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해서. 그리고 그 이하는 이제 목차 정해가지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끝났고요. 10분 걸렸네. 자, 이제 요거 봅시다. 내용제 세 과목을 봅시다. 처음에 이제 한국사의 이해 보면 이제 주의사항을 여러분들 꼭 주의사항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한국사의 이해는 1. 주의사항입니다. 연보하고 자서전을 쓰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연보와 자서전에 한 단락 쓰기 해서 이게 3점 만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 한국사 이해 총론에 제시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이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연보를 쓸 거거든요. 연보를 쓰게 되면은 연도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 대한 연보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나에 대한 역사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집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도 역사의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서전이라든가 거기에서 연보죠. 연보의 사례를 참조하라는 거예요. 참조. 이건 인터넷 두시면 다 나와요. 연보하면은 얘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형식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걸 자신의 글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우에 반드시 그 전거를 밝히라는 거, 참조했다는 참고했다는 그 내용을 인용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각주를 달라는 얘기예요. 각주요. 자, 5번에 보면 분량은 A4 용지 몇 장이냐면은 연보 2매, 자서전 2매 해서 총 3회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글쓰기, 글자의 포인트는 자, 여기 화면을 잠깐 좀 보고 우리가 한글 파일을 잠깐 열게요. 여기서 보시면 표지를 볼까요? 표지가 전 여기 있는 표지를 좀 파일 부를게요. 표지를 부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먼저 내가 요걸 여기서 보시면 요 내용을 보세요. 내용에다 컷을 갖다 놓고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죠. 11 폰트가 11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로 일단 수정해 주세요. 11로 안 되어 있으면 11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60 그대로 있네요. 160 이건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줄 간격은 160% 이렇게 해서 연보 2매 자서전 2매 해가지고 총 4매를 작성하는데 일단 항목은 공통이네요. 자, 이제 교과서 명을 한번 적어볼까요? 한국사의 이해. 자, 그리고 학번은 뭐 여러분들 2019 21 다시 뭐 1, 2, 3, 4, 5, 6 해서 뒤에 번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뭐 홍길동이라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는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010 뭐 11 1111 그리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쓰세요. 이메일 제 이메일을 써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메일 이런 거 써 있으면 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네, 복사해 쓰셔도 됩니다. 코미 네. 이렇게 쓰시고 유형은 지금 공통이죠. 그래서 공통이라고 공통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명 있죠. 과제명은 어떤 거냐면은 파일을 불러올게요. 지금 여기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불러서 한국사 이해 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내가 표지에 이 과제명 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과제명 그대로 쓴 거예요. 이제 더 이거 워드 치지 말고 이렇게 복사하시면 오타도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편집한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글자 폰트를 얘기했던 것처럼 11포인트로 글자 폰트 뭐 어느 책을 써라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돼요. 명절 써도 되고 그냥 그 한글 파일 디폴트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여기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뭐 밑줄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11포인트 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160이라고 하라 그랬죠? 이게 160 수정해 주시고 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이하는 다 여백이니까 그대로 가서 지우시고 그대로 이제 써주시면 돼요. 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이제 내용 봅시다. 자, 공통 1. 연보 쓰기에 보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20년 정도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연속되지 않다는 얘기는 매년마다 뭐 했다라고 표기하지 않고 네가 기억나는 연도를 생각하세요. 그 연도를 역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만약에 다들 여러분들 20년 다 넘었으니까 20년 안 된 분은 여기 없죠. 그래서 19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에서 20년이라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까지. 길게는 20년까지. 그래서 현재로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보를 작성을 해요. 여기에 워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한글 파일에다가 먼저 작성을 먼저 해놔요. 해놓고 난데 복사해오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연도별로 쭉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어디 살았고 이걸 거기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먼저.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 아, 이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역추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쓰지만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고 단 연보를 작성할 때 사건과 경험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라는 거. 이건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서전은 자, 그 연보 중에서 그 한 단락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서전이 한 단락 쓰는 겁니다. 그 연보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요. 어떻게 보시면 연보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한 해,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하나의 사건, 어떤 특별한 사건 있죠. 그 사건을 끄집어내요. 골라서 제목을 답니다. 내가 이 제목은 내가 편한 대로 달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형식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자유롭게, 여기 서론 본론 결론이 필요 없죠. 자유롭게 구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 얘가 나오네요. 거기 이제 유관순 씨에 대해서 이제 연보를 얘가 나왔네요. 1902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아니면 밑에 1916년 몇 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월까지만 작성하면 되죠. 며칠까지는 뭐 기억 안 나더라도. 그래서 요때 몇 월 며칠이라는 건 생년월일이래. 내가 태어난 날이래. 이건 뭐 일까지는 바뀔 수 있네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15에서 20년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뭐 언제 태어났고 막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예, 그 이유가 되니까 월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보시면은 연, 월까지 작성하고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쓰시면, 서술 형식으로 딱 쓰시면 돼요. 너무 간략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서술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두매를 이렇게 쓰시고, 자서전은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제목을 달고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주 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 앞에, 자, 여기 지금 그 한눈을 보는 과제물 작성, 여기에 각주 다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옆에다 출력을 해서 보시면서 그때 각주를 다시면 돼요. 인터넷을 내가 활용했으면은 인터넷을 할 때는 각주를 어떻게 달고, 내가 뭐 일반 교지였다 그러면 일반 책이다 그러면 일반 책에 대한 각주 어떻게 달고, 논문이다 그러면 논문 어떻게 달고, 이걸 그때 보시면서 각주를 다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이해되신 거죠? 이제 한국사 이해는 두 개네요. 올해 2020년 1학기 한국사 이해는 두 개고, 그 두 개를 각각 2매씩 작성하는데, 연보 쓰기로 해가지고 2매, 그리고 자서전 쓰기 해서 2매 해서 이렇게 작성하라는 겁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지시사항은 뭐야? 지시사항 보니까 3회 내외네요. 그래서 3회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커버까지 해서 3회가 돼도 되고요. 예, 커버까지 3회가 돼도 되고, 커버 빼고 3회 해도 돼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학번과 관계가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뒤에는 학번 생각하지 말고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학번과 관계없이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작성해라. 자, A형 볼게요. 먼저 A형을 보면 지금 그 굵게 되어 있죠. 교재 3장으로 되어 있네요. 교재 3장에서 서술된, 그러면 우리가 교재 3장을 봐야 되겠죠. 거기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세계화와 국민, 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3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참조하면서 어떤 거냐면은 남북 통일에 대한 필요성 또는 남북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두 개를 다 나열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만 표시해야 되고, 웬만하면 두 개 다 하면 되죠. 뭐 남북 통일이 이래서 필요하다, 또 남북 통일이 이래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논하라는 건 논하라. 그래서 유형이 논술식으로 쓰는 거예요. 논술. 그래서 논해 보시오. 자, 그 유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그 설명이네. 설명. 논하시오. 자, 논술. 5페이지 써. 5페이지에 지금 논하시오 했으니까 논술로 쓰시면 되고. 자, 이제 비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와요. 신자유주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하시면 돼요. 신자유주의가 뭐냐? 우리가 신자유주의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하는 일들을 다 민간이 하는 그런 일 많죠. 의료보험은 미국을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공공이죠. 공공에서 하죠.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은 사기업이 하거든요. 사기업이 처음부터 사기업이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신자유주의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사유화돼 버렸어요.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 뭐 철도를 사유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어느 정부에서는 그게 신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고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세라는 게 그거예요. 공공이 하는 거를 다 민간인이 하게끔 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면 두 번째 좀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공공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사기업이 한다는 거죠. 그게 시장의 지배력이에요. 시장의 지배력이 사기업이 하는 일, 국가의 후퇴라는 것은 공공이 하는 일. 그 공공이 하는 건 후퇴가 되고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화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 예를 들게 컴퓨터를 봅니다. 이거는 100% 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게 좋아요. 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 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로그인해서 로그인하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맞춤 정보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부속기관 밑에 부속기관 클릭하시고 여기서 중앙도서관 들어가세요. 중앙도서관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중앙도서관 들어가셔도 돼요. 자, 클릭했습니다. 중앙도서관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뭘 찾아야 되냐면 신자유주의를 찾으시면 돼요. 신자유주의. 자,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제 찾는 거죠. 팝업 창은 다 지우시고 자,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부터 해가지고 책이면 책이 다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장된 자료이기 때문에 책이란 얘기죠. 책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DBPR라든가 아니면 KISS 가볼게요. KISS 클릭하고 검색을 안 했네. 신자유주의 검색을 키스에 가면 보세요. KISS 가보면 이렇게 자료가 많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 중에 내가 뭘 선택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랬죠. 사례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례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례가 있는 자료를 찾는 게 좋죠. 그게 어떤 자료가 되든 그걸 이제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하니까 벌써 아담 스미스가 나왔네요. 아담 스미스가 나왔고 NGO도 나왔죠. NGO도 나왔고 신자유주의 극복과 NGO 이것도 다 관련된 거거든요. 공공이 하는 일을 사기업이 하는 그런 형태가 신자유주의다 보니까 여기 다국적 제약 이렇게 나왔네요. 다국적 제약회사를 사례를 중심으로 이 사례 나왔죠. 자, 이거 볼까요? 이거를 다국적 신자유주의는 경제 논리와 가치에 대한 부재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초록만 우리가 자료를 안 보더라도 초록만 보더라도 내용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먼저 이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은 여기를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는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운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요 앞에 제목 있죠. 이 제목을 웬만하면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복사하거든요. 컨트롤 C에서 한글 파일을 이건 이제 제 컴퓨터 되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환경에 맞게끔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한글 파일을 먼저 열어요. 한글 파일을 열고 자, 한글 파일 열었습니다. 한글 파일을 열고 지금 제가 복사한 거 있죠. 컨트롤 V 이거 원본이든 텍스트든 저는 텍스트 형식으로 받아요. 자, 텍스트 형식으로 받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이걸 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왜인 것 같아요? 그 게시판에다가 글 한번 남겨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복사하라고 할 것 같아요?
벌써 느낌 오는 분들은 느낌 왔을 텐데 아는 분들 글 잠깐 올려줘 보세요. 이거 왜 복사해 제가? 예? 아는 분 글 좀 남겨보세요. 이걸 왜 복사할까요 제가? 다들 여기 없나? 몰라요? 아무도 안 계세요? 맞아요.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예.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왜 각주 달려면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워드 치면 뜰 수,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여보세요. 여기 책 제목 나왔죠? 책 제목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나왔죠? 그럼 어느 기관에서 발행했는지 기간 나왔죠? 그 다음에 간행문 하면 여기 저 페이지 나왔죠? 물론 이제 내용 보면 페이지가 따로 있지만, 그리고 사고원, 이호라는 거, 이거 다 각주에 달죠, 다. 다 각주에 달아. 이 내용들이 다 각주에 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또 자료를 또 확인하고 막 이러지 말고, 일부러 이걸 복사해요. 내가 논문 3개 했다면 3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각주 달 때 편해요. 예. 이해하셨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요령을 해요, 요령껏.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복사하라는 거,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다운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하나의 폴더에다가 저장하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기 하면 됩니다. 저희 더 이상 다운 안 받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자료를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내가 여러 개 논문을 참조할 수 있는 논문이 있는지 쭉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제 A형은 이렇게 이제 B형은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논문을 찾으면 돼요. 이것도 여기 우리가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찾아볼까요 그냥? 남북 통일의 필요성. 남북 통일의 필요성.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거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또 나오겠죠? 없네. 검색 없네. 그러면 또 줄이세요. 남북 통일. 남북 통일. 뭐지? 남북 통일 검색. 여기는 없으니까 중앙도서관 갑시다. 중앙도서관 가가지고 교재도 있고 뭐 우리가 교재 볼 일은 아니고 DB표 가볼까요? 나왔네 여기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걸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다운 받아서 그 쓴 분의 내용을 보고 이런 형태로 내용을 좀 정리하면 되겠구나 하면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A형하고 B형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좀 찾아보고 그 해당되는 논문을 보통 제가 3개 정도를 예를 들라 그래 본론에다가 우리가 서로 본론 결론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형식을 갖추면은 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A형은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 또는 남북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2개를 다 나열해도 되고요. 하나보단 2개 다 나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을 좀 찾아보시고 B형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먼저 여기 보면은 굵게 써있잖아요. 사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결론에는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보면 반드시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간에. 그러면 그 내용을 똑같이 인용하지 말고
제가 그 테크닉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각주는 달되 거기 있는 건 똑같이 복사해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명과 환경을 보시면, 자, 이제 지시사항을 먼저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오메네요. 오메라는 거는 커버를 포함한 오메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 다음에 줄간격은 160. 그리고 모든 참고자를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 밝혀야 돼. 각주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학생들 간의 표절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조식 표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다 서술식으로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을 웬만하면 지키라는 얘기고, 교수한테 메일로 제출하지 말고 학교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이것도 공통이네요. 공통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보면 한국인의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거. 거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반응, 이거에 대한 공통점, 또 메르스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 사회적인 반응이겠죠. 사회적인 반응, 아니면 세계적인 사회적인 반응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면 그 생각했던 걸 그대로 서술하라는 얘기예요. 서술하라는 얘기는 서술하라. 그냥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정리하시오. 다 설명문이죠, 설명문. 그냥 설명하면 돼요, 설명. 내 생각에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만 하면 된다고요. 예,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만약에 조회하면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제목도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제에다가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메리스,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세계적인 시야라든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그대로 설명하듯이 설명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문이 안 나왔겠지만, 여기 이제 메리스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도서관 여기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돼요. 보세요. 코로나 볼까요? 코로나에 대해서 논문이 19니까 뭐 논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볼까요? 역시 없네요. 네, 이거에 대한 논문은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리스 하면은, 메리스는 나올 수 있겠죠. 검색을. 논문도 볼까요? 야, 논문 있네요. 예, 이거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6건이 여기는 없네요. 이것도 네이버를 대부분 참조하셔야 되겠는데, 예, 네이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이어스스 없네요. 없어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나와 있네요. 어차피 공통점이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논문을 보시고, 어차피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메르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썼네요. 메르스 다시 볼게요. 그, 가습기 살균제 여기 논문 보세요. 논문 보시면, 일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메르스에 대해서 공통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쓰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인용은 계속 얘기하지만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거기서 좀 비틀고 막 이런 거는 제가 테크닉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는데, 저 메르스 다시 봅시다. 메르스. 예, 메르스도 나와 있네요. 메르스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두 개만, 코로나는 뭐 논문이 아니 나와 있는 걸 안 보이니까 코로나는 빼고 메르스하고 가습기 살균제 요 두 개에 대한 논문을 좀 끄집어 출력을 마찬가지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공통점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2학년 설명을 다 한 거고요. 자, 여기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좀 게시판에다 글 올려주세요. 자, 설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부터는 1학년 때는 몰랐는데 2학년부터는 이제는 그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중앙도서관에서 논문이라든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인터넷에 있는 거는 크게 활용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거는 논문이 더 체계적으로 잘 써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세계 정치 경제 그 폰트는 그냥 스탠다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한글 파일에 디폴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한글에 보통 11로 되어 있죠? 11로. 11, 160. 이게 대부분 그 디폴트 되어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건 대부분 11 그리고 16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주강적 160%, 폰트는 11 폰트. 11 포인트. 다른 질문 없나요? 자, 특별한 질문 없으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2학년 과제물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